대표님처럼 그럼 잘 알려고 하면 모집 공고문을 좀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집 공고문에서 어떻게 현장이 움직이는지도 보시면 되고, 거기 모델하우스 상담 데스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면은 거기 상담사들한테 명함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명함 받으시는 분한테도 또 한번 다시 예비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그거를 광고를 많이 하는 중개사들 있잖아요. 그런 중개사분들한테도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내가 점수는 이랬는데 어느 타입에 무슨 평형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윤곽이 살짝은 나오는데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100%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그 아파트 입주권이랑 그냥 일반 아파트 그 입주권 중개 뭐가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조합원과 같이 움직여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를 했을 때 조합의 현황과 조합의 사정과 그러한 상황에 따라 보존 등기라든가 이전 등기라든가 이게 타이밍이 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입주권에 입주를 시켰을 때의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루는 부분이 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걸 정확하게 아시는 중개사분들이랑 하면 들어가서 일하는 게 조금 쉽고 재밌을 텐데, 그게 조금 어렵거나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시면은 신규 입주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루틴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사한테 특별한 일정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으로 입주 일정이 지정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 시정을 하고 2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진행이 되는 타이밍, 이러한 것들이 많이 조금 건설사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쉽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이 돌아가는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나는 시점과 보존 등기 떨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알아야 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는요 그냥 건설사에서 움직이는 건설사 현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무게감이라든가 움직이는 감은 아무래도 일반 신규 입주 아파트가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에서 중개를 하는 부분도 조합원 재건축 입주권은 그분이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 부분도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관처가 났는지 사업 승인이 났는지 그 이후의 세금과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세금,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전문 세무사와 같이 움직이거나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매각을 했을 때, 전매를 했을 때, 분양권을 거래를 했을 때의 타이밍과 이러한 것들을 알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신규 입주 아파트는 딱 루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중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장 중개가 편하실 거고요. 거기에서가 조금 더 편하다 보면 거기에서 노하우를 쌓으시고서 또 이제 현장을 또 갈아타시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대표님, 그 청약 그 본인 가점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묻는 손님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가점 계산을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은요, 청약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청약홈을 다운받습니다. 받게 하고요. 그렇게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요즘은 거의 인증서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앱에서 실행을 시키시고 가점 계산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시키시면 고객들도 그대로 잘 따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서 점수가 이 점수네요. 그렇게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 전화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PC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라. 안내도 많이 해드리고, 증 안 되시면은 사무실로 방문해라. 이렇게 해드리기도 한데, 왜냐면 고객들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점수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실질적으로 그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다 그러면 다시 앱에서 들어갔을 때는 또 앱에서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봤을 때하고의 틀린 경우가 있어. 그럴 걸 대비해서 저는 항상 앱으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계속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서 가점 확인하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청약 그 점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넣으면 더 유리한지 대표님은 알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청약하는 현장,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청약 그 계약하는 율 이런 것들을 항상 제 주변에서 아파트가 움직이고 청약하는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몇 점이 최고점이었고 얼마의 경쟁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약이 특공 다음에 1순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1순위 넣는 분들한테는 특공 점수가 어느 선이었고 경쟁률이 어느였는지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았고 어떠한 상황인 거를 좀 파악을 미리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순위 청약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세요. 아니면은 A타입에 이번에는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왜냐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선생님 뭔 타입 넣으실 건데 제가 미리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문지처럼 제가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알림을 받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는 마케팅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가장 부동산을 찾아서 이제 마케팅을 요청을 하잖아요. 청약하니까 고객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하면서 부동산들을 많이 찾아서 분양팀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1순위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대관계에 있는 분양팀 직원한테 문의가 가장 많은 분들이 누구 어느 타입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양팀에서는 모델하우스는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타입이 지금 문의가 가장 많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 고객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담 데스크에서 어느 타입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물어볼 거 아니야 고객들이. 그러면 상담 데스크에서 이번에 A타입으로 너무 쏠릴 것 같다. 그럼 B타입이 미분양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데스크에서 거기에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B타입으로 유도해라 그렇게들 막 다 하세요. 그게 그냥 짜지는 게 아니라 그 상담하는 모델하우스에서도 그 타입 유도 그 다음에 평형 유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 데스크에서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것들을 저는 아무래도 거기 현장에서 오래 있고 거기서 저와 같이 커가신 분들이 다 이제 좀 레벨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타입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점수는 어떨 것 같아? 이런 것 정도를 좀 미리 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점수가 낮아. 그러면은 상담이 조금 낮은 타입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타입에서 또 평형이 조금 어수선하게 뭐 이런 타입에는 문의가 적었어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이런 타입에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노하우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생애 최초 받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점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타입에서 조금 당첨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노하우를 키우신다 하면 아무래도 가점이 조금 낮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표님처럼 그럼 잘 알려고 하면 모집 공고문을 좀 열심히 보면 되나요? 그렇죠. 모집 공고문에서 어떻게 현장이 움직이는지도 보시면 되고 거기 모델하우스 상담 데스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면은 거기 상담사들한테 명함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명함 받으시는 분한테도 또 한번 다시 예비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그거를 광고를 많이 하는 중개사들 있잖아요. 그런 중개사분들한테도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내가 점수는 이랬는데 어느 타입에 무슨 평형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윤곽이 살짝은 나오는데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100%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도 좋은 노하우 벌써 이제 공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실전 그 강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장 실전 중개 실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기수들 많이들 하셔가지고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제 강의를 신청하셔서 들으신 분이라 하면 제가 제 부동산 중개업의 절반 이상을 분양권과 입주장에서 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제가 실수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처음에 분양권과 입주장에 접목하시는 분들은요. 실무 강의를 제 걸 들으시면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미리 안내해드리면 아무래도 실수했던 부분 없이 중개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게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제 강의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